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유력한 언론사와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그 답변이 글쎄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여기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요,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국민연금 개혁안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할 텐데 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이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조규용 장관이 연금개혁에 대한 가능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한번 볼 텐데요. 보건복지부가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국민연금만 개혁해서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어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봐야 한다. 네,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졌고요. 그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모수개혁, 국민연금에 대한 모수개혁만 진행을 하다가 네, 구조개혁을 함께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좀 틀이 바뀌었었죠. 네, 모수개혁이라고 하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몇 %까지 올릴 거냐. 그리고 소득대체율, 네, 지급하는 것은요. 현행 4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지할 거냐, 더 지급할 거냐,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기초연금이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큰 틀에서 같이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시한이 네, 연장됐죠. 이번 10월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네, 국회 연금특위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리고 연금특위가 논의할 구조개혁의 방향과 맥락 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모수개혁을 담아서 10월에 제출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구조개혁은 지금 연금특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연금특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구조개혁을 보고 정부의 이 연금개혁안, 모수개혁을 만들어서 네, 정부안을 제출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금특위에서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정부안은 그 구조개혁을 토대로 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거죠. 자,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왔다. 그러므로 상호의 어떤 역할 분담과 재정 수요 등은 같이 따져보겠으나 지금까지 관례상 국민연금 운용계획의 기초연금 내용을 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당연합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부터 시행된 국가적인 이 사회보장제도였었고요. 기초연금은 2014년도에 시행된 세금으로 시행됐던 거죠. 65세 이상 70%의 지급을 하겠다는 그러한 제도였었죠. 그러나 이 기초연금은 처음에 2014년 시행할 때는요. 65세 이상 100% 모든 노인에게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정에 문제가 따라오니까 70%로 줄였고 또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부부감액제도 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네, 재정을 조금 줄였던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오면서 또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네, 지급 대상이죠. 65세 이상 노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 조달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개혁,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 이런 것은 국회에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국회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답변서가 나올까요? 네, 두 번째 연금개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문일답 보면요. 국민연금은 정문 차원에서 보증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한번 인용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국민연금만 정부 차원에서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연금도 해야 됩니다. 기초연금. 자, 그 일문일답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년 전엔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채 4개의 복수안을 제시했고 결국 무산됐다. 네,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가능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거의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이 4개 복수안을 제시했는데 시간상도 그렇고 이것이 사회적 어떤 국민적 합의나 어떤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산돼 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초기에 우리가 구체적 안을 내놓고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길지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 연금 개혁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 연금 개혁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법제화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의견 또 정부의 의견 또 국회 의견을 담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연금 개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제반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해소 차원에서 지급 보증을 법으로 만들 생각이 있느냐. 현행법이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 현행 법에서도요.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급 보증을 명문화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55년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금이 다 고갈되면 나중에 지금 미래 세대죠. 지금의 청년층 이 30대, 40대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걸 법제화 시켜달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법에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믿음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게 되는데 법제화도 하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나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지급을 나몰라라 할 정부는 없을 것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국민의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지급을 하겠다. 연금 기금이 고갈됐다 하더라도 이걸 세금으로라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좀 조정하고 또 지급 연령을 조정해서라도 이 국민연금을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연금은 어떻게 할 거냐? 국민연금만 정부 차원에서 보증하는 책무냐? 기초연금도 정부의 책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책무예요. 국민연금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연금도 보건복지부에 관장하는 주요 업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제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답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이제 10월까지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남았었는데요. 자, 정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국회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정부는 국회에서 먼저 일어나는 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내용안을 보고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을 보면요. 이거의 주체는 정부다라는 거죠. 정부가 모수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행 9%를 떼고 있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2%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이거는 여야가 현재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또 소득 대체율은요. 지금 현재는 42%지만 이것이 40%까지 줄이겠다는 건데 나중에 이 보험료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현행 40%를 유지할지 또는 인상할지 이거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은 유지를 하자는 얘기고요. 민주당안은 40% 너무 적다. 보험료율을 올린다면은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이 현행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100% 확대를 한다면요. 현행 40%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거를 40%로 줄인다면은 소득 대체율이 인상된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현재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급 연령,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거를 67세까지 인상하자.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러한 국가들의 이 국민연금 같은 연금 지급 연령을 보면요. 67세부터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65세까지 현행 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거를 67세로 조정하자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관심사죠. 기초연금 개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는 국회가 구조개혁으로 해달라는 얘기였었거든요. 자, 기초연금 개혁은 명백하게 두 가지입니다. 100% 확대할 거냐, 아니면 40% 축소를 할 거냐, 이 두 가지 양론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서로 타협이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면 현행 70%가 유지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정부와 여당은 현행 이 70% 유지하든지 또는 축소하자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100% 확대하자는 그러한 법안이 현재 몇 가지가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부부감액제도는 이거는 마땅치가 않다. 이거는 폐지돼야 된다는 그러한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부는요, 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회의 구조개혁을 보고 나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남은 이 3개월 동안을 과연 우리나라 연금개혁이 어떻게 바뀔지를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일문일답을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래서 연금 개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 앞으로의 연금 이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만들어질 것인데,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꼬꾸라질 거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의 정말 지혜로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노인들의 생각을 들어봐서 정말로 지혜로운 우리나라만의 K연금 방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덥고요. 장마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